자, 그러면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만약에 이것이 이런 의혹이 생겨가지고 MB의 대리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BBK의 김경준 씨를 제가 이제 천안교도소 가서 이제 해외로 이제 추방이 되는데 청주 외국인 보호소를 거쳐서 가거든요. 거기서 며칠 자고 나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잘 해보자 해가지고 저랑 이메일을 여러 차례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다가 최근에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 좋아하지 마시라고 드리면서 김경준 씨 얘기는 이겁니다. 모든 진실의 처음부터 끝은 미국 법원에 다 있다. 미국 법원에 다 있는데 두 가지 소송입니다. 하나는 아까 김백준 씨가 자기를 상대로 한 소송에 그 소송은 매우 어리석은 소송이다. 아주 스튜피드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BBK는 MB의 소유 아니냐라는 의심이 갈 결정적인 자료들이 거기 다 있는 거다. 거기. 그리고 다스가 제기한 소송에 다 있다. 그 소송을 잘 보면 다 영어로 돼 있겠죠? 그 소송을 다 잘 보면 진실이 거기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11년에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140억을 다스한테 동결된 계좌에서 어렵게 가져가잖아요. 그때에 또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때에 아무튼 MB에게 나쁜 말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뭐 그런 여러 여차여차한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문서를 갖고 있는데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라는 것이 이제 김경준 씨 얘기예요. 이면 합의. 예. 김경준 계좌, 스위스에 동결된 계좌, 거기서 140을 뽑아가지고 각하가 가져가잖아요. 그럼 김경준 씨가 그걸 줄 때 자기도 뭔가 합의를 서로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입을 다문다든가 아니면 뭐 누나를 더 이상 건들지 않는다든가 뭐 그게 들어야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런 합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합의문이 있다는 거지 지금. 네. 그 미국 소송을 보면 이 얘기는 한번 들어보시죠. 2006년 8월 14일 날 다스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 중에 하나로 2001년 8월 27일에 김경준이 다스에 보낸 한 통의 편지에 들어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쭉 제가 자료를 위해서 다 읽을게요. 지금 이제 김경준이 다스에 보낸 편지랍니다. 이것을 다스 측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소송 자료라고 미국 법원에 냈으니까 다스 측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MB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MB 측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스가 원고가 돼가지고 낸 소송 자료예요. 김경준이 다스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그 편지 내용이 제가 거듭 마프 펀드와 다스의 전신, 즉 대부 기공 간의 관계를 반복해 강조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며 2000년 초에 이명박 회장과 저는 인터넷 기반의 자산운용회사가 될 회사를 하나 함께 설립했습니다. 그 공식적인 만남이 있기 이전에 마프 펀드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점을 둔 헤지펀드로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명박 회장은 마프 펀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지금 그 펀드는 이명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명박 회장의 요구로 대부기공, 즉 다스의 전신입니다. 다스는 그 펀드에 투자한 것이라며 그 펀드에 대한 마프를 얘기합니다. 그 펀드에 대한 모든 것은 즉 펀드 투자와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모두 이명박 회장에게 보고되고 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스한테 불리한 내용인데 그걸 왜? 다스는 물론이고 MB한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다스가 소송 제기하면서 유리하다고 증거자료를 낸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랬더니만 다스 쪽 MB 측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내용은 거짓이고 다스가 아무튼 손해를 입었다라는 입증 자료로 냈다.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 헤지펀드도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여기 보십시오. 요 파란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 별개의 건데요. LK이뱅크는
MB와 김경준의 절반씩 소유한 공동대표 맞죠? 그건 MB도 인정합니다. LK이뱅크가 150억, 1250만 불을 마프에 전환사채로 투자합니다. 즉 마프의 대주주는 LK이뱅크입니다. 그러네. 이것도 중요한 증거자래요. 아까 마프도 주식 매집에 그 계좌에 쓰였다고 활용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마프의 주주는 LK이뱅크입니다. 그럼 도대체 MB와 연관되어지는 자료들이 도대체 몇 가지입니다. 동영상, 명함, 브로셔, 자금 흐름, 지금 LK이뱅크가 마프에 투자한 거, 아까 50억, 또 이 편지 내용, 다스에 이것을 가지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유관한 증거들이, 관련 있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 검찰과 특검에 의해서 제대로 속 시원하게 수사가 돼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재수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모든 사건에는 다 도대체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차고 넘치는 임계치가 오면 그 사건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김경준 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김경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이 주가 조작의 흐름은 이제 요 자금 흐름까지 해가지고 대체로 밝혀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김경준 씨가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형을 13년을 살고 추방이 되면 5년간 입국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김경준 씨가 저한테 서울에 하는 거는 박범계 의원은 이 정부의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언제든지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국회가 국정조사하면 금방 내가 다 진상 밝힐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데리고 가느냐. 이 불만인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법 절차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면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두려울 수 있는 정도의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당성은. 근데 지금 이 잊혀진 BBK 사건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렇고 오늘 파파이스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들도 상당한 정도로 임계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게 사건이 어렵더라도 요 파파에서 이거 출시될 때 잘 정리를 좀 해주셔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이걸 곱씹고 또 곱씹어가지고 이해를 하셔가지고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또 우리 국정감사에서 또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임계치를 저는 벗어날 거다. 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갔던 김경준 씨가, 아니, 사실은 진짜 주인은 이명박이었는데 다 빠져나가고 자기만 살았잖아요. 복수는 불타지. 응? 돌아와서 이걸 다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은 이걸 정치 보복으로 몰아갈까봐 혹은 결정적인 증거, 뭔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이런 게 아직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 자금의 흐름 관계상 소유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 드는 거 아니냐. 자, 요것이 한 대목이고요. 다른 대목은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는데 옵셔널 벤처스를 설립해서 주식을 매집해서 주가를 뻥튀기 한 다음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튀는 거잖아요. 여기에 동원된 계좌가 LK이뱅크, 마프, BBK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만약에 이것이 이런 의혹이 생겨가지고 MB의 대리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BBK의 돈은 내 거 맞다. BBK는 내 거 맞다. 그러나 이 세 계좌의 인출권을 김경준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 계좌의 돈 인출권을 김경준이 갖고 있었고 이러한 주가 조작의 기술은 김경준이가 선수기호 나는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다 김경준에게 맡겼고 김경준이가 다 알아서 한 거다. 따라서 주가 조작은 난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법률 조언이에요. 그런데 MB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어떤 길을 택했냐면 원천적으로 BBK의 소유가 없다. 나는 BBK에 관계가 없다라고 처음부터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걸 부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세월이 지금 무려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BBK의 소유 관계가 드러나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드러나면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것처럼 되는 등식 관계가 성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금 관계를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수사하면
저는 결론이 난다고 보는데, 결국은 수사하게 할 거냐 말 거냐는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죠. 송 기자님도 말씀이고, 우리가 아까 제가 임계치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꾸 짖으면 결국은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법원에 다 있다. 미국 법원에 다 있는데 두 가지 소송입니다. 하나는 아까 김백준 씨가 자기를 상대로 한 소송에, 그 소송은 매우 어리석은 소송이다. 아주 스튜피드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모든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BBK는 MB의 소유 아니냐라는 의심이 갈 결정적인 자료들이 거기 다 있는 거다. 거기. 그리고 다스가 제기한 소송에 다 있다. 그 소송을 잘 보면, 다 영어로 돼 있겠죠? 그 소송을 다 잘 보면 진실이 거기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11년에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140억을 다스한테 동결된 계좌에서 어렵게 가져가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만약에 이런 의혹이 생겨가지고 MB의 대리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BBK의 김경준 씨를 제가 이제 천안교도소 가서 이제 해외로 이제 추방이 되는데, 청주 외국인 보호소를 거쳐서 가거든요. 거기서 며칠 자고 나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잘 해보자 해가지고 저랑 이메일을 여러 차례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다가 최근에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 좋아하지 마시라고 드리면서, 김경준 씨 얘기는 이겁니다. 모든 진실의 처음부터 끝은 간의 관계를 반복해 강조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며, 2000년 초에 이명박 회장과 저는 인터넷 기반의 자산운용회사가 될 회사를 하나 함께 설립했습니다. 그 공식적인 만남이 있기 이전에 마프펀드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점을 둔 헤지펀드로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명박 회장은 마프펀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지금 그 펀드는 이명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명박 회장의 요구로 대부기공, 즉 다스의 전신입니다. 다스는 그 펀드에 그때의 또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때에 아무튼 MB에게 나쁜 말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그런 여러 여차여차한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문서를 갖고 있는데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라는 것이 이제 김경준 씨 얘기예요. 이면 합의. 예. 김경준 계좌, 스위스에 동결된 계좌, 거기서 140을 뽑아가지고 각하가 가져가잖아요. 그럼 김경준 씨가 그걸 줄 때 자기도 뭔가 합의를 서로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입을 다문다든가 아니면 누나를 더 이상 건들지 않는다든가 그게 들어야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런 합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합의문이 있다는 거지 지금. 네. 그 미국 소송을 보면 이 얘기는 한번 들어보시죠. 2006년 8월 14일 날 다스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 중에 하나로 2001년 8월 27일에 김경준이 다스에 보낸 한 통의 편지에 들어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쭉 제가 자료를 위해서 다 읽을게요. 지금 이제 김경준이 다스에 보낸 편지랍니다. 이것을 다스 측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소송 자료라고 미국 법원에 냈으니까 다스 측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MB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MB 측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스가 원고가 돼가지고 낸 소송 자료예요. 김경준이 다스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그 편지 내용이 제가 거듭 마프펀드와 다스의 전신, 즉 대부기공